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소렌토를 계속 시승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뭐 소렌토 타면서 뭘 재밌어 하실 수 있지만 재밌습니다. 지금 며칠간 소렌토 이렇게 앞에 세워져 있으면 빨리 나가서 타고 싶고 막 이런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전세대 소렌토 몇 년째 타고 계시죠? 지금 전세대 소렌토를 2015년에 출고를 했으니까 이제 몇 년 된 거죠? 5년 차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제 팔고 싶네요. 네. 팔고 싶고. 이 전세대가 장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제가 아까 전에 외관 설명하면서 실내에서 착시 효과로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렌토보다 물론 휠베이스 3.5cm 그 다음에 전장 1cm가 물론 넓어졌어요. 넓어졌는데도 그거보다 느끼는 체감이 훨씬 더 크고 이게 어떤 이유에서일까 해서 봤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 제 어깨보다 시트가 낮은 거 보이시나요? 소렌토 유행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트인데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커요. 소파나 의자가 크면 거기에 앉는 사람이 느끼는 그 안락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크면 고급스럽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가 저보다 낮습니다. 예. 시트가 낮으니까 당연히 뒷좌석에서 보는 개방감이 훨씬 더 크겠죠. 이전보다 시트가 좀 작아졌는데 라고 느낄 수도 체감이 좀 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시 효과로 실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착자감은 안 떨어져요? 착자감은 이게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나파가죽 시트잖아요. 나파가죽 시트다 보니까 착자감이 부들부들 해가지고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됐어요. 전자식 변속기 적용됐는데 버튼이냐 다이얼이냐 로 지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소렌토는 다이얼 방식을 선택했어요. K5랑 똑같죠. 작동 방식이 확실히 편하고 더 직관적이에요. 제일 오른쪽으로 확 돌리면 D, 왼쪽으로 확 돌리면 R입니다. 전자식 변속기에서 이런 버튼이라든지 다이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변속기의 노브 형태가 달라집니다. 전자식 변속기는 노블레스 이상 가야지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등급에서는 기어 노브가 선택이 되는데 그 기어 노브 디자인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8단 DCT, 8단 변속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전 6단 같은 경우에는 체결감도 좋고 어떤 은닥성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대신에 기본적인 6단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파워밴드를 좀 더 높게 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속 주행이라든지 연비에 좀 더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8단으로 변경되면서 레인지가 훨씬 더 넓어지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한 주행이 가능했었죠. 습식 8단 DCT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체결감이죠. 8단의 넓은 레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체결감이 좋다는 거, 그게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차 중에 다시 3단,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2단으로 내리게 되면 이 체결감이 확실히 좋아요. 스펙상으로는 건식 DCT보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격 말고는 없습니다. 모드별로 살펴보면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는 확실히 좀 경쾌해요. 같은 2.2 소렌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경쾌해요. 전세대랑 차이가 많이 나요. 훨씬 경쾌해요. 이게 확실히 DCT가 좋은 게 경쾌한데 연비도 절약할 수 있는 8단이라는 거, 그 부분이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 경쾌해요. 물론 1단과 2단에서의 울컥임이 있어요. 그건 DCT의 그냥 특성인 것 같아요. 울컥거림인데 그게 어느 정도 울컥거리냐면 처음 경험해보는 사람은 이거 뭐지? 약간 생각할 정도? 며칠만 주행을 해봐도 뭐 당연하지 뭐 이 정도. 카티의 소렌토도 2.2잖아요 2.0과 비교해서는 2.2가 가지는 파워의 넉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2.0 파워트레인에 비해서는 연비가 좀 더 취약해요. 아무래도. 근데 지금 소렌토 신형은 스마트 스트림, 그 다음에 습식 8단 DCT가 적용돼서 그런지 연비가 같은 2.2에 비해서 좋더라고요. 속이 쓰릴 정도로 연비가 좋아졌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없으니까 자, 확실히 그 뭐랄까요, 2단 3단 출발할 때랑 1, 2단에서 출발할 때랑 느낌이 틀려요. 스포츠 모드를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체결감이 좋으니까 속도감이 확실히 더 경쾌해요. 좀 운전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체결감이 정말 좋아요. 이 핸들링도 RMDPS가 적용됐잖아요. 이전까지는 CMDPS였는데 RMDPS가 적용돼서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스포츠 모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이전 8단보다는 6단은 괜찮았어요. 6단은
6단 변속기는 제가 계속 타고 있지만 6단 변속기의 가속감은 정말 괜찮거든요. 8단 변속기를 가면서 약간 흐리멍텅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8단 DCT로 오면서 구분이 다시 또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앞에 보이는 데가 지금 딱 이제 코너들이 좀 있는 구간인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서 다시 선의 구간에서 느껴지는 안정성이 저는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소렌토와 산타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산타페의 서스펜션이 더 하드합니다. 소렌토보다. 소렌토는 조금 더 물러요. 무르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SUV 더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주행을 하거나 도심 주행 또는 노면 고르지 않은 곳에서 주행할 때 그 탑승자 가족들이 느끼는 편안함은 소렌토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거든요. 대신 고속 주행을 했을 때의 어떤 차선 변경이라든지 급 코너에서의 안정성은 산타페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소렌토는 승차감이 부드러워요.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오히려 소렌토 UM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잔진동을 정말 많이 걸러주거든요. 이 차를 타다 소렌토 UM을 타면 더 하드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차이. 그럼 선의 구간에서 좀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만족스러운 코너링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소렌토 출시했을 때 ISG가 적용이 됐는데 오토홀드도 적용이 됐거든요. 오토홀드와 ISG를 별도로 구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ISG가 적용되든 안 되든 오토홀드에서 발을 띄면 ISG가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발을 띄더라도 ISG와 오토홀드가 동시에 적용이 되어 있다가 엑셀을 발을 옮겼을 때 다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은 정차하면 ISG에 바로 들어가 주는 거죠. 푸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면서 완전 정차하기 전에 이미 시동이 꺼집니다. 추후에는 현대기아차도 정차를 완전 정차하기 전에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서 정차 직전부터 이미 엔진이 꺼지는 단계까지 아마 가게 될 겁니다. 확실히 서스펜션의 세팅이 굉장히 우수해요. 플랫폼이 바뀌면서 서스펜션이 이전과 당연히 위치도 바뀌었을 거고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세하게 바뀌었겠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세팅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잔진동을 굉장히 잘 걸러주고요. 큰 충격도 고급스러운 주행 감성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급 코너에서 그 서스펜션을 좀 차이를 보시면은, 코너에서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급 코너를 선회를 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제가 고속 주행을 하거나 선회 구간이 많은 구간에서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조금 뒤가 흔들리거나 불안한 느낌이 없이 정말 잘 잡아 돌려요. 아쉬운 부분은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평상시 주행에서도 약간 브레이크가 좀 담력이 좀 별론데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첫 주행을 할 때 그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게 차이가 왜 그럴까? 그럼 고속에서는 잘 잡힐까? 몇 번 테스트 해보니까 잘 잡혀요. 이전에 브레이크보다 안 좋은 게 아닌데, 브레이크 페달의 깊이 변화를 주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있어서 초반에는 너무 바로 오는데 했는데, 이거를 좀 더 들어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웬만큼 깊이를 눌렀을 때까지는 브레이크가 동작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세팅의 변화를 좀 준 것 같습니다. 큐온에서 브레이크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타면 탈수록 좀 이제 만족감이 높은 게 이제 서스펜션이랑 그다음에 정숙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면 윈드실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기본 적용입니다. 트렌디부터 적용이 되고요. 트림을 올리면은 앞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숙성이 좀 더 좋아진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4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은 셀토스에서도 적용이 되고 산타페에서 적용이 되는데, 신형 소렌토에 적용돼 있고 그 활동되는 모습은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을 해줍니다. 빠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 엑셀링을 하면은, 엑셀을 누르면 표현이나 그래픽, 그 다음에 반응 속도도 이전보다 훨씬 빨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동 배분은 아무래도 전륜 기반 차량이다 보니까 전륜을 일단 많이 보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나 후륜으로 살짝 한두 칸, 세 칸까지 이렇게 힘을 보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4륜구동이 예전에는 어떤 험로를 탈출하기 위한 용도였다면, 지금은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이
주행 안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선택을 꼭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긴 한데, 고속주행을 하거나 어떤 생각하지 못한 도로 여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많이 돼요. 하지만 높은 금액을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금까지 SUV 이륜구동, 전륜기반 이륜구동을 지금까지 타온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는 아닌 것 같고 선택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륜 기반으로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후륜 쪽으로 항상 힘을 보내는데, 속도가 붙고 나면 더욱더 그 차이는 커지고요. 가속을 하고 있는데도 후륜으로 2칸 이상의 힘은 보내지 않고 있죠. 정차에서 출발할 때, 재가속할 때는 후륜으로 많은 힘을 보내면서 주행 안정성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드라이브 IZ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담아 볼게요. 제가 고속주행을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전보다 훨씬 똑똑해졌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정교하게 변경된 그런 느낌입니다. 도로의 중앙을 추종하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이전보다 앞차와의 간격을 넓히거나 좁힐 때 동작하는 느낌이 굉장히 소프트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운전자가 운전하듯이 선회를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핸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을 잡고서는 확 트는 듯한 느낌을 줘요. 자, 이 코너에 접어드니까 제가 이제 핸들에서 잠깐 손을 떼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핸들을 꺾고 들어가죠. 이 운전석에서 보면은 핸들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꺾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전보다 더 편안하게 주행 보조 장치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전에 이제 가다가 세팅을 하려면 예전에는 누른 다음에 아래로 내려야지 세팅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르면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표시되는 게 틀려졌어요. 멈춤과 리턴 표시가 있거든요. 동작을 하다가 제 속도로 다시 올리고 싶을 때는 이걸 누르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주행하다가 차에 대해 바뀌긴 좀 애매하다, 내가 운전할 것 같은데 싶으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풀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단 정지해 놓고서 내가 운전을 하면 돼요. 도로 여건이 괜찮아졌는데 다시 동작을 해볼까? 올리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신형 소렌토를 주행해 봤습니다. 이번 시승기를 통해서 제가 표현해 드린 것 중에 크게 몇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8단 DCT가 기대 이상의 체결감을 보여준다는 거와, 연비도 그와 더불어서 좋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점은 승차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이 많이 고급스러워지고 부드러워졌는데도 코너링도 우수했다는 거, 더 좋아진 소렌토 박수 쳐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